2023년 2월 12일 일요일, 호주 브리즈번. 호주 퀸즐랜드 젠 센터를 이끄는 푸른 눈의 거장, 센신 선사와 그의 제자 3명, 그리고 내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선사께서 나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What is Buddha's teaching?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식탁 위로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선사와의 첫 번째 법거량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무런 말 없이 오른손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짧게 물으셨습니다. And? 그 말에 나는 곧바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And?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펼쳐 손가락 끝을 탁자에 대고 앞으로 쭉 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사께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And? 이에 나는 선사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선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보시게. 선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당편도 쓰지 말고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일러보시지요. 그러자 센신 선사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이 한번 답해보게.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사의 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는 그 소리에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가 혼잣말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저것도 방편인데. 식탁에는 차가운 정막이 흘렀고 더 이상의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정적을 깨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한번 말해보시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께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침묵이 흘렀을까. 나는 내 앞에 놓여있던 식어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선사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실전 화두선 17화의 소재가 된 알 수 없는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센신 선사와의 두 번째 법거량과 같은 스토리를 선가에서는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기억하십시오. 공안과 화두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실전 화두선 온라인 도량은 그 공안과 화두에 대한 답을 무책임하게 말해주는 곳이 아니라 바른 질문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먼저 센신 선사와의 두 번째 법거량이라는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종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법거량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손으로 하는 세 가지의 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선사의 질문은 하나인데 각기 다른 대답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사의 한 제자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고개를 가로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틀려서 고개를 저은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자네가 말해보게 하는 선사의 말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말해보라는 선사의 추궁에 이번에는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침묵과 차 한 모금 마시는 것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리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밖에 많은 다른 질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법거량을 이성으로 분석하려 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법거량 1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결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냐고요?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의 앞부분으로 가서 센신 선사와의 두 번째 법거량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십시오. 질문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답변은 몇 개입니까? 질문은 하나밖에 없으며 답변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의 형태와 답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형태와 답변의 형태는 각각 달랐지만 그 질문들의 본질과 답변들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를 묻고 있고 오직 한 가지를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부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라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고 부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라는 한 가지 답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답변으로 다시 치환하면 너는 그 자리를 확인했느냐? 나는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가 됩니다. 공안과 화두에 대한 올바른 참고란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의문, 즉 거대한 의단을 가슴에 쥐고 들이받아야 합니다. 그 많은 제각각의 질문들이 어째서 그 자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는지, 그 많은 파격의 답변들이 어째서 그 자리를 확인했다는 대답이 되는지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엇을 묻고 있고 무엇을 답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그것이 어째서 그 자리를 확인했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는지, 무라고 답한 것이 어째서 그 자리를 확인했다는 대답이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안과 화두에 대한 올바른 참고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본 마하가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물었으며 마하가섭은 무엇을 답하였습니까? 이 공안을 두고 무엇을 참고해야 합니까? 이제 감이 오시나요? 견성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확인하였느냐와 확인하였습니다. 이뿐입니다. 공안과 화두는 이렇게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자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최소한 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만간 업로드될 19화 진제선사와의 법거량 영상에서 이와 같은 선 공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운문삼전어와 같은 거대한 화두를 타파하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 공부의 핵심 도구인 공안과 화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센신선사와의 두 번째 법보량과 같이 깨달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스토리나 에피소드 자체를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일화가 어떻게 그 자리를 드러내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공부를 공안을 참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옛 조사들의 어록과 일화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수행법을 조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화두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화두로는 무자 화두와 만법귀일 일기화처가 있습니다. 이 화두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무자 화두의 소스가 되는 공안은 조주구자 혹은 구자무불성 공안입니다. 이 공안은 당나라 시대의 고승 조주선사의 산문답에서 유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산종 공안집인 무문관 제1칙에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조주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인이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합니다. 무.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화두 역시 조주선사의 문답 속에 있는 문장입니다. 대표적인 선문원인 벽암록 제45칙과 경덕전등록 제10권 등에 수록되어 있는 공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학인이 묻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가 답합니다. 내가 청주 땅에 있을 때 배적삼 한 벌을 지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었느니라. 이처럼 하두는 공안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 하나를 떼어내어 창고의 소재로 삼은 것을 말합니다. 이 화두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가리키는지를 뚫어지게 살펴보는 것을 화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화두선 혹은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나선은 화두를 바라보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이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담의 몸이 공안이라면 그 몸에서 떼어낸 갈비뼈 하나가 바로 화두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화두는 선택과 집중의 극치인 셈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화두를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여인 출정이라는 향상곡 공안에서 손가락 튕기는 장면만을 딱 떼어와 손가락을 한번 튕겨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게 합니까? 라는 새로운 탄지 화두를 만들어 대중에게 제시한 수불 스님이 좋은 예입니다. 복잡하고 아득한 옛 공안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대중의 몸짓에서 화두를 명쾌하게 솎아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적 감각을 지니신 눈 밝은 산지식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탄지 화두는 저희 채널의 실전 화두선 제12화 인공지능과의 법거량 영상에서도 핵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 화두가 과연 타파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두고 인공지능과 불꽃 튀는 치열한 법거량을 벌인 것이 바로 12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안에서 화두를 떼어내는 것을 센신 선사화의 두 번째 법거량에도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화두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편도 쓰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일러본다면? 이상으로 센신 선사화의 두 번째 법거량의 스토리와 공안에 대한 올바른 참구법 그리고 공안과 화두에 대한 올바른 이해까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거량 공안에 대해 한마디 일러야 할 시간입니다. 선사들이 흔히 말하는 이 공안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기의 자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선수로 직접 띈 법거량에 대해 내가 다시 스스로 한마디를 보탠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센신 선사화의 두 번째 법거량 공안에 등장한 답변들 중에 당편이 아닌 답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께 던지는 공안 참고를 위한 진짜 질문입니다. 댓글창에 각자 한마디씩 일러보시죠. 힌트는 바로 이 법문 속에 있습니다. 대신 나는 이 법거량에 대한 소회를 담은 한 편의 선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한마디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일체무언, 일체무행. 깨달음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라 하는데 이를 어찌할꼬? 이 자리는 생각 이전의 자리인데 어떤 말을 해도 어긋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어긋나니 차라리 유마거서처럼 침묵하는 것도 좋겠지만 타너스님처럼 일체무언 그리고 일체무행이라 말하리. 실전 화두선 채널에 있는 실전 화두선 시즌1 전편 정주행 1화부터 16화라는 영상 모음집을 이용하여 이전 동영상들을 정주행해 보십시오. 12화에서 거대한 은산철벽의 절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 14, 15, 16화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창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실전 화두선 두 번째 시즌의 17, 18, 19화는 시간의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제18화 센신선사화의 첫 번째 법거량 틀렸습니다. 다시 답해보세요. 가 전격 업로드됩니다. 센신선사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오직 안목 하나로 목숨 걸고 겨루었던 그 살벌했던 실전 법거량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동영상을 가까운 지인분들과 공유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진실로 길을 찾고 있는 진짜 참 공구인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기꺼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하드선은 인공지능조차 뚫을 수 없는 인류의 마지막 자존심, 선의 대중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